예, 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환기식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튀르키예의 지금 강진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이게 강진에 더해서 지금 약탈 행위나 또 폭력 행위 이런 게 또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이게 좀 그 지진 피해도 걱정이 되는데 네. 튀르키예 주민들 지금 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분노 여론도 좀 폭발을 하는 모양새여서 예. 앞으로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 1,400만 명이 그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16%가 넘거든요. 오. 그렇다면 수백만 명이 지금 노숙자로 내몰린 상태고 예. 아까 앞선 인터뷰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규모가 7.8 엄청 크기는 했지만 주택이 그렇게까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러게요. 이런 분노 여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벽돌을 이 주택을 그 만들었던 벽돌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 벽돌이 손으로도 가볍게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부실 시공 아니었냐. 예. 그렇게 수천 채가 너무 쉽게 무너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 여론이 있고 그동안에 또 터키는 그 지진이 많이 그 큰 규모의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예. 지난 20여 년간 대비한다고 지진세라고 세금도 많이 걷었는데 아, 그래요? 3년 동안 그 세금 다 어디에 썼느냐. 돈이 한 그 6조 원 가까이나 모였을 텐데 그 지진세는 어디에 썼냐라는 그런 분노 여론도 상당히 있고 또 이럴 때 그 정치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가 구조 활동에 나서기는 하는데 이 천재지변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그 분노 여론에 기름을 붓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호불호가 갈리는 지도자군요. 그럼요. 예. 지금 20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지금 그 피로감 같은 것이 있고 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올 지금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튀르키예에서 네. 그 총선하고 같이 하는 큰 선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도 좋지 않고 그 인기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진을 핑계로 또 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연기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치안 상태가 좋지 않고 구호품이 늦게 도착하고 이러니까 상점을 약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지금 130여 개국의 국제 구조팀들이 가서 열심히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치안이 그 위험하고 총격전까지 벌어지니까 국제 구호대가 지금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문제가 들어 인간 말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전쟁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튀르키예의 지금 사태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피해를 입은 시리아는 튀르키예하고 상황이 또 다릅니다. 튀르키예는 그래도 국제사회의 구조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지만 시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에 제재가 많이 지금 가해지고 있거든요. 경제 제재,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를 받는 지역은 구조품을 또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EU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구호 활동을 그동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 물품을 전용한다거나 그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친정부 성향의 지역에만 구조품을 준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성명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구조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생존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라도 더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친정부한테만 도와주고 아니 그건 다 국민 아닌 것도 아닌데 네.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인간애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얘긴데 아니 미국 왜 이랍니까? 연방시설 건축은 미국산 자재로만 해라.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카 규정 개정을 확정했다고요? 아니 이거 그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런 구호 같은 것도 좀 익숙하고 이랬는데 네네. 미국산 온리, 뭐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더니만 이번에는 이 국가가 관리하는
그 인프라 시설 같은 연방 시설에 앞으로 이걸 개선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돈도 작게는 1,500조 원, 많게는 3,000조 원 정도를 인프라 개선 사업에 쓰겠다라고 네.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소위 인프라 투자법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입찰에 응하거나 여기에 공사를 하는 기업들은 모두 다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철강만 써야 되고 그리고 품목을 너무 자세하게 지정을 했어요. 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섬유 케이블, 목재 이런 7가지 품목 이제 인프라 공사하는 데는 항만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것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통신망, 인터넷 통신망 공사 이런 것들에 대부분 쓰여지는 주요한 이게 품목들이잖아요. 예. 이런 품목들을 딱 항목 하나로 지정을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내 여론은 뭐 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그 미국의 이런 그 공사에 입찰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제재 조건으로 작용을 하죠. 그렇겠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안 그래도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한 3,000조 원까지 앞으로 한 그 8년 동안 3,000조 원을 쓴다니까 이런 공사에는 반드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가 이제 금리 폭탄을 맞아서 정말 쑥대밭이 된 것 같은데 미국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우리는 같아서 괜찮다. 아, 참 안타깝네요. 아니 뭐 개방 경제, 자유무역 경제 하는데 이래 됩니까 이거? 아이 참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1년 됐습니다. 침공당한 지가. 러시아, 유엔, 미국,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장기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2월 24일 얼마 안 남았어요. 딱 정확하게 1주년이 되거든요.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그 그렇죠. 1주년 앞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을 하면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하고 유엔 정도를 우선 떠올리겠죠. 예. 이 4개 당사자국이 침공 1주년을 딱 앞두고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은 이게 종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함께 모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분위기가 파악될 수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 그동안의 입장을 각자 더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종전된다기보다는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1주년을 앞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입니다. 먼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0일 날 폴란드, 인접 국가인 폴란드를 방문을 예정했습니다.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절대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토, 북대서양 협력기구 나토의 협력을 더 강화해서 러시아에 대응하는 쪽으로 연설을 하는 것이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 방향입니다. 유엔 같은 경우도 1주년 앞두고 22일 날 긴급 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예. 결의안 내용을 좀 주된 내용을 키워드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다. 독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고유의 영토를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유엔이 지지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예. 이게 이 키워드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영토 보전. 그렇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1일 날 러시아 국내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국정연설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그동안에 합병했던 영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통해서 자포리자라든지 헤르손 그 이전에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같은 예. 러시아가 우리 영토다라고 발표한 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겠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영토 병합이 정당하다라는 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럼 이 의미는 우리가 또 뭔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완전히 반대니까. 네네. 그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서방 미국하고 EU, 유엔, 유럽 돌아다니면서 계속 서방국들의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를 해서 제발 탄약하고 포탄을 조금만 더 지원해달라라는 쪽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1주년 네. 앞두고. 그럼 이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1주년 앞두고 바로 종전이 된다기보다는 장기화될 거라는 예상이 예.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때까지 아. 뭐 이런 의미. 예. 이런 분석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교수님이 죄송할 건 없고 아니 여기도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아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을 취하는가 그 이야기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또 정치인들이 그 돈을 착복을 하고 하는 정황도 있다면서요. 야, 과연 참.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는지 되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 얘기인데 이거 연금 개편 때문에 시위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벌써 100만 명 반대 시위 있고 3월에 총파업을 또 예고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시위, 2차 시위, 3차 시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주말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파리하고 니스, 마르세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 여기서 한 보니까 최소한 100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 같아요. 물론 경찰 추사는 100만 명이고요. 주최 측 추사는 25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유럽 지역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거나 뭐 200만 명이 모였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로 큰 지금 움직임이거든요. 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의 주요 공약으로 프랑스의 연금을 제도를 빨리 개혁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즉 지금 올해가 프랑스의 연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네. 한 해가 올해 한 16조 원 정도 연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예. 올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개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는 62세부터 프랑스 국민들은 연금 수령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늘려야겠습니다. 64세로 늘리겠습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42년 근무하면 되는데 이것도 1년 더 늘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론은 어떻겠습니까? 70% 이상이 반대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으란 말이냐? 당연히 이게 그 시위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문제는 이게 하원을 통과할 거냐? 하원을 통과하고 나면 프랑스는 또 상원이 있는데 3월 7일 날이 상원에 드디어 표결을 하는 날이거든요. 예, 예. 그날까지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예. 지금부터 3월 7일 정도까지가. 이게 참 큰 걱정인 게 이게 남엘 같지가 않다는 아, 거죠. 우리도 예. 예.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 노키즈존 식당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좀 미국이라면 참 어린이한테는 참 엄청 잘해준 나라인데 예, 이게 뭔가요? 어린이 메뉴가 제일 잘 발달되는 나라. 그렇지. 어딜 가도 어린이 메뉴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뭐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햄버거 집이라든지 해산물 전문점. 이번에는 뉴저지주에 있는 스파게티 전문점이 예. 10세 미만 어린이는 대상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 그 내용은 소음이 너무 심하고 유아용 의자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 다른 고객의 불편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해도 좀 적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내세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찬반 논란이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논란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찬성 논리도 있습니다. 아이들 버릇 없고 부모들 훈육도 좀 이번 기회에 좀 경고를 해야 된다. 그 요식업계를 환영하고요. 반대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거냐? 어. 그리고 그러면 식당 이용하는 부모들은 아이 데리고 오려면은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이를 네, 맡기고 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이는 어떻게 확인하는 건죠? 아이가 10살이 됐는지 10살이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럼 앞으로 더 문제는 그럼 노 시니어 존도 나오겠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 무슨 존, 네. 노 무슨 존, 노 장애인 존, 뭐 노 네. 중년 존, 그렇지. 노 네. 이주민 존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막을 거냐? 노 꼰대존 이런 거. 예.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답이 있네. 아이들 버릇없는 행동을 좀 안 하도록 하고 훈육을 좀 하면 되는데 그런 안 하는 부모들 때문에 네. 또 엄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참 부러워했었는데 예, 미국 어린이들은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유치원 교육 이런 거 좀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예. 아유, 모쪼록 진짜 이게 차별은 없애야 되는데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네 아시아드 어반 자, 조금 전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라 그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월요일 날 비가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활발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